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22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부산 경마의 휴장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서울 경마 그리고 토요일은 제주 경마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토요 경마는 서울 11개 경주, 제주 경마 6개 경주, 총 17개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서울 경마 휴장에 들어갑니다. 달리 말하면 올 시즌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서울 경마가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마방마다 연말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는 휴장 전일수록 각 마방의 승부의지 파악이 급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꼼꼼히 덧붙여서 매 경주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럭키 소천이 1300m에서도 바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1300m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종반 끝걸음이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가치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구도도 상대 구도는 럭키 소천을 배제하고 그렇게 강한 상대를 피했기 때문에 MG타운으로서도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이번 경주도 직전보다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전력들이 크진 않기 때문에 직전 거리 적응까지 보여준 8번 독도야 준비 좋았던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독도야는 직전 실전 변화 보이며 2세 신마 경주 강편성구도 하이페이스를 극복을 했던 전력이 있죠. 당연히 연투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3번 블랙제퍼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초반 스피드도 좋고 빠른 적응력을 목표로 마방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성과 기대할 수 있는 추이평 말이 되겠고요. 직전 경주도 단기 휴양 속에서 차분하게 이제 선입 가담하면서 외선에서 몰고 올라가는 중속감도 꾸준했었기 때문에 KT 조건 좋아진 이번 경주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요. 이 코스에서 몰고 나왔을 때는 원하는 자리는 충분히 잡고 가요. 모래도 최소한 들맞는 중거리이기 때문에 1번 대군 일간의 잠재 가능성은 높게 평가가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풀견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3전 이하의 6등급 친해 마필들의 격돌 무대입니다. 이미 단거리 검증 받은 전력도 있고 아직은 완벽하게 힘들어찬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말이 이번에 실전 변화 타이밍이 도래한 그런 마필들도 여러 눈에 띄네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러한 경주인데요. 자, 이번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경마 스타트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1경주 1000m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요. 정계성의 구도에서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신의 전력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좀 꼼꼼하게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있는 전력, 전개 자체의 우위 마필, 바로 6번마 투어버라다가 되겠죠. 데뷔 이전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을 만큼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다만 데뷔 때는 마필 자체가 상당히 겁을 많이 보이고 채찍에 대해서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행 불량기를 보였더라면 이내 이후의 경주들에선 강력한 선대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스피드를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도 1300 늘어난 거리 무난하게 선행권을 장악하고 마지막에 좀 덜미를 잡혔지만 거리 경험 처음인 것을 감안을 하고 상대의 압박을 감안하면 많이 버텨줬죠. 1000m로 내려왔다는 게 중요해요. 상대보다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이번 레이스에선 6번 투어버라더의 선전, 최현준 기수가 오히려 적임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에는 2번마 탄탄 위너, 그리고 신의 전력 3번마 카이젠 실버와 8번 대길이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2번마 탄탄 위너는 능력 미달로 2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데뷔전은 나름 꾸준하게 주폭을 보였습니다. 게이트 이탈은 빨랐어요. 상대 외선의 마필들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었고, 직선 구간 내측에 들어와서도 지세 자체나 탄력을 꾸준히 지켜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적응력 보인 이번 탄탄 위너, 실전면화 볼 수 있는 마필로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8번마 대길이란 마필은 뭐 이강석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이 마필 한 마필만 기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행 심사 내내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외곽 9번 게이트에서 가볍게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시종 거의 뭐 추진 없이 무리 없이 흐름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안정감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실전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카이젠 실버라는 신의 전력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주파 기록은 빠르지 않았지만 초반에 약간 충돌을 받고 밀렸던 전개 속에서 그 이후에 중속감과 직선 무리 없이 또한 최선의 아닌 말물에도 통과하는 모습은 안정감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잠재력 그리고 숨겨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번마 카이젠 실버도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는요. 편성 잘 만난 마필이죠. 6번마 투어브라더 선두권 무난히 장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6번 투어브라더를 필두로 최선의 압축이 필요한 구도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경주 굉장히 호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참 경청을 했는데요. 6번 투어브라더가 아마 인코스에 있는 말 중에서는 가장 초속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저는 사실 어차피 백동희 위원도 두 번째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 탄탄이너 쪽에 우선 관심입니다. 탄탄이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데뷔전에서 분명히 게이트 이탈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덜 찬 모습 속에 초속이 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좀 안으로 기댔었던 약간 기대는 모습. 그래서 마방의 선택은 망사 눈가명을 해지를 하고 계란형 큰고리 제갈로다가 승인장구로 변경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탄탄이너의 선전 역시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저는 복병으로 이제 4번 리커버리타 꾸준하게 주행이 심사 때도 뒷심이 좋았고 데뷔전도 뒷심이 좋았는데 특이사항은 확실하게 순발력이 보강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4번 리커버리 탑의 뒷심에 조금 기대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2번 대성하늘 한번 여쭤볼게요. 12번 대성하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제 물론 바깥으로 심하게 기댔습니다. 이번에 또 외곽이라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1000m 데뷔전에서 보여줬었던 그 라스트 추임력은 정말 매력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당히 좀 고민이 돼요. 안토니오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된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번 구도가 안쪽에 있는 탄탄이너나 투어버로다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싸움이 되고 그 이에 붙어나갈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들 몇 두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9번만 블랙 폭격기도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10번만 신의 축복이라든가 11번 골드 페렐라도 외선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개 구도를 분명히 막아줄 수 있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기대는 게 심했던 12번마 대성하늘이 과연 이번 편성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당연히 마필 상태를 좀 체킹이 해야 되겠지만 저도 오두에 잡아놓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구도상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개를 드리기에는 좀 미흡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투아웃 브라더 저 역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줄어든 거리가 매우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마리의 신의 마 3번 카이젠 실버와 8번 대길이 두 마리 모두 주행심사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8번 대길이 같은 경우는 골마겸 때문에 단기 요양을 다녀왔는데 12월 초부터 다시 재개된 훈련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 주행심사 모습보다 분명히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12번 대성하늘 같은 경우는 저는 김정희 위원과 의견이 좀 일치합니다. 능력은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되고 악벽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교정돼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또 1000m 경주에서는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이미 10월 27일 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12번 대성하늘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이기에 초반에 선두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뭐 저희 위원들이 다 설명해 주셨다시피 6번 투어브라더가 여기서는 당연히 단독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직전에 1300m 거리는 막판에 걸음 무뎌져 그야말로 이변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거리 내렸고요. 1000m로 6번 투어브라더의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외곽 12번 이 대성하늘은 이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한 말이죠. 직전 경주는 자,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 또한 이 코너에서
코너링 시 상당히 외곽으로 크게 돌면서 거리 손실까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막판에 무너지곤 했습니다만 이번에 얼마만큼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리겠는데 아무래도 악병마 기생술의 달인이죠.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12번 대성하늘도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는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 2번 탄탄 위너 직전 데뷔전 경주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더 보여줄 거름이 있어 보여요. 8번 이 대길이까지 데뷔전에서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 서울 1경주는요. 거리 내렸고요. 단독 선행이죠. 1승 기대치 높은 6번 투어 브라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띄네요. 거리 변화, 게이트 여건의 변화 등등 달라진 경주 여건 속에서 이번에도 충분히 자력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말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며 또한 변한 그 경주 여건 때문에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지영입니다. 이제는 이길 때도 됐습니다. 서울 4경주 반드시 이기고 가겠습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앞말 한정 경주라는 부분과 직전 경주 대비 경주 조건이 훨씬 좋아진 말들의 선전을 우선 기대를 하되 잠재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2번 흥캡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직전 경주 11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1, 2위마하고 마신차 1마신 이내의 접전. 거의 차이가 없었고 외곽 분리를 극복하지 못한 점은 저 역시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상대 말들이 조금 더 잘 뛰어줬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의 능력은 발휘한 거다라고 봅니다. 이번엔 인코스예요. 2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말 상태는 직전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힘이 붙어가고 있는 2번 흥캡이라고 한다면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떠한 전개로도 이번 경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선행 나가는 것보다 이 말은 선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앞으로의 장래성을 위해서도. 자, 그리고 나머지 말들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1번 머니포켓 역시 잠재력 인정하고 가야 하는 말입니다. 제가 포켓풀 오브 머니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머니포켓이라는 말 자체는 데뷔전부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미 주행심사 때에도 당시 주행심사 같이 치렀던 다른 말들이 더 인기를 많이 모았었을 뿐 이 말도 훨씬 주행이 안정되어 있고 꾸준하게 자기 타임을 낼 줄 아는 주행을 할 줄 아는 그런 유형을 보여준 바 있고 직전 경주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바 있죠.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었던 직전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승급전이어도 상대마들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 8번 다문엔젤. 안장의 교체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신영철 기수가 선행만은 확실하게 선행을 나가준다라는 강점은 지니고 있는 바 이번에도 8번 다문엔젤이 확실하게 선행 강공 작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시 이 말도 모래를 좀 덜 맞고 뛰는 게 좀 유리하죠. 1번 루카스가 되겠는데요. 이 직전 경주 내용을 봐서는 이젠 어느 정도 적응까지 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이번 경주에서는 어떠한 전개로도 응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번 흥깨비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2번 흥깨비 저 역시 매우 강하게 이번 경주에서 선전할 거라고 믿고 있는 말입니다. 언급해 주신 부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 많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마리 눈에 띄는 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바람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언급해 주신 말 중에 8번 다몬엔젤이 앞선에서 좋은 전개를 펼칠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4번 바람의 소리도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내용도 결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비록 9월달에 외곽 게이트, 그 다음에 직전 경주야 워낙 빠른 말들의 강편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졌지만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선행 나섰을 경우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4번 바람의 소리에 선행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4번 바람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선행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선행마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습으로 나갔던 선행이 주효했다. 그랬으니까 강한 상대였죠. 도끼블레이드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후에 현등급에선 선행 시도 한번 해봤죠. 3위로 밀렸죠. 그 이후에는 선행을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유행의 말은 선행을 나가면 오히려 오버페이스라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4번 바람의 소리의 선행까지 보기에는 글쎄요. 나머지 3번 동해실버의 선행을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은 6번 환상의 빛이라든가 7번 남원퀸이라든가 오히려 외곽에 있는 8번 담원엔젤도 선행을 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리가 인코스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호전세 부분도 그렇게 탁월하게 좋아진 모습은 아니라서 다음에 좀 더 약편성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김지영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편성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우선적인 정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점은 역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뭐 바람의 소리는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경주가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뭐 3번만 동해실버가 선행을 가도 되고 바람의 소리도 어찌 보면 기습은 가능하잖아요. 뭐 두 마리뿐만 아니라 환상의 빛, 남원퀸, 담원엔젤, 루비펄스, 팝캣까지도 선행을 가야 유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두권이 심하게 싸울 공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보편권의 외곽 12번만 라운 미라클 한번 여쭤볼게요. 오히려 그렇게 선두권이 싸워줄 수 있는 구도에서 힘은 끝까지 남겨두는 마필인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던 마필이잖아요. 이번 구도에서 오히려 외선에서 상대를 보며 타이밍을 잡아준다면 이변의 세력으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12번 라운 미라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확실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라운 미라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타이밍을 잡기가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추이 타이밍을 잡아가는 듯 3등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좋아지는 모습 보인 다음에 12번 라온 미라클은 그때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라운 미라클을 뛰었던 편성보다 다르게 앞말간의 경쟁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 중에 선행이 유력한 말, 선행을 고집해야 되는 말은 8번 담원 엔젤이 유일합니다. 2번 흥깨비, 11번 머니포켓, 1번 루카스까지 모두 선입형 추입을 즐겨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선행만 바로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이 말들을 12번 라온 미라클이 넘어서기는 오히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세히 뜯어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입니다. 이 4경주가.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선두권이 촘촘하죠. 선행마도 상당수가 있고요. 백동일 의원님 선두권 몰락으로 12번 라운 미라클의 종반 이 추입으로 역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가능성 두 위원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래서 흥미로운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이런 편성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서 재미를 봤던 말 다시 한번 그 전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은 말이 바로 10번 팝켓입니다. 직전에 첫 승시 선행 강공 작전을 주요하며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당시 2변의 주역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단학하겠습니다. 제가 단학하겠으면 이거 다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서볼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선행 나서서 직전에 재미를 봤잖아요. 김지영 연주 10번 팝켓의 선행 가능성과 이번에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팝켓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김학수 조교사가 하는 말씀이 편성을 잘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말도 좋아진 것은 맞고요. 편성을 잘 썼다라는 부분이 선행 강공이 주요했다라는 의견과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외곽으로 밀렸어요. 만약에 팝켓이 1번 게이트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추천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아쉽네요. 네, 김재용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정말 어지러운 흐름 속에 빛나는 별을 2번 흥깨비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2번 흥깨비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에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마필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고요. 경주 여건이 유리해진 말도 몇 두가 있는데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최근에 극대화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12번 업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2연속 입상에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선행 1순으로 입상한 적도 있지만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분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후미 인코스 심한 배를 잘했고요. 직선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으로 입상한 말이 그 다음 경주에는 추입으로 입상을 했다. 한마디로 전개의 자유로운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참 뭐랄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12번 업라이트 중심권의 마필 강주를 드립니다. 자, 9번 스카이 마린이 이 골 영골증 등으로 휴양을 다녀왔는데 최근에 그래도 5등급 무대에서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고 지난 9월 15일에는 1300m 거리 입상을 했었죠. 직전 경주는 출발 이후에 양옆 마필에게 완전 샌드위치 포박을 당해가지고 초반 전개가 완전히 뒤졌습니다. 원래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하며 전개를 단거리 유리한 전개로 입상을 하는 말이 이 9번 스카이 마린인데 직전에는 초반 전개가 완전히 꼬였죠. 샌드위치 됐어요. 훅이 쳐졌습니다만 오히려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의 어력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3착을 했죠. 역시 뭐 9번 스카이 마린도 전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레이스 펼쳐나갈 줄 아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11번 라운돌풍이 자 직전에 1300m 거리 입상 전력인데 당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을 했죠. 요 말 같은 경우는 외선에서 당시 약간 무빙성으로 봐도 되는데요. 이 11번 라운돌풍은 계속해서 뒤측선 코너에서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고 하더니 막판에는 아주 좋은 근성까지 보이며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선두 외곽 다시 한번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외선에서 감아서 한 발이 가능한 자 무빙 선입 11번 라운돌풍이 되겠고요. 여기에 6번 사토 로열이 지난 데뷔전에서는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으로 보이며 졸전 당신의 패출혈도 발생을 했는데 자, 공백 이후에 복귀 직전에 드디어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으로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2선 인코스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 적응력을 충분히 선보이며 첫 승 거두었는데요. 자, 6번 샤토로열은 이번에 승급전에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상대 감량 혜택까지 독특하게 누려볼 수 있는 6번 사토로열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5경주는요. 전개의 자유로움을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투 기대치 높은 말이죠. 12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업라이트의 선전 최근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뛰어주고 있다.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싶네요. 업라이트란 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입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마치가 굉장히 뻣뻣했어요. 마체 자체가 스피드 자체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행 자체가 부드럽지 못했는데 최근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성적의 변화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이번 경주도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되는 점 동의합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창성 로키가 최근 기복은 보였지만 어쨌든 이번 코스 경주 자체에서는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곳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뭐 스카이 마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좀 질문 드려볼게요. 4번마 본 위너입니다.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의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발주 능력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10월 달에 늦은 발주 이후에 아쉬웠다 한다라면 직전의 경주는 이탈 자체가 느리지 않았어요. 느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마필이죠. 직선 주폭의 안정감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 구도도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밀려주지 않는다면 그 주폭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4번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전 경주 이제 마필의 이제 승강 스피드가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보다는 확실하게 앞선에서 중선위권에서 응수를 하며 입상을 했었죠. 달리 말하면 직전의 흐름이 그닥 빠르지가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기본적으로 4번 본인은 항상 이 단거리 부대에서 초반 격차가 항상 벌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늦추입 혹은 늦은 스퍼트로 고배를 마셨는데 여튼 직전에는 그 선두 흐름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보다는 이번 경주 편성은 선두 선입권이 강해 보이네요. 직전만큼의 그 중선위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그 편성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4번 본인어는 차후에 좀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번 업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쾌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게 선행, 추입 모두 다 가능하게 말이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에 저 역시 점수를 주고 있고요. 뭐 11번 라운돌풍도 비슷한 케이스죠. 직전 경주에는 선입으로 붙어서 응수를 했다라는 부분. 1번 창성럭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동일 위원하고 의견이 좀 유사하네요. 1번 게이트 선행 강공 기대. 저는 5번 대변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번 대변화도 12번 업라이트하고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어요. 적어도 11번 라운돌풍하고도 비슷한 행보죠. 계속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추입. 게이트 1번 딱 잡자마자 선행. 물론 굉장한 추진과 정말 열심히 나는 꼭 반드시 입상을 해야만 해라는 의지를 막 팔팔 이렇게 보이면서 뭐 선행을 나가긴 했습니다만 선행만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대변화,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직전 경주에 소개를 드렸던 또 추천을 드렸던 말이 5번 대변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코스 이점도 좋았지만 선행을 나서서 초반 다소 이제 무리한 선행이 아닌가 싶었는데도 막판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변화의 면모를 보였죠. 이제 전개 자유로운 특징을 살려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경주는 말씀하셨다시피 선행은 나서지 못합니다. 뭐 따라가는 전개라도 가능성은 있긴 한데 직전에 그야말로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말이다. 그래서 당일 컨디션 체크 후에 그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9번 스카이마린이라는 말, 그 다음에 6번 사토로열이라는 말, 이 두 마리에 대해서는 MC의 설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번 섀도우먼이라는 말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컨디션이 회복됐는데 이번 경주를 앞둔 훈련 모습은 제가 판단할 때는 최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병으로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1번 창성럭키라는 말을 저는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편성 자체가 경합이 없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행 나서 1번 창성럭키가 못 버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1번 창성럭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눈에 딱 띄는 선행마저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의 애마저 모든 기수는 안토니오 기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맞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주행 중 고개가 높습니다. 선행을 아주 편하게 나가야 돼요. 지난 10월 20일 경주도 이제 승급 전에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압박받고 완전히 무너진 아쉬움. 직전에는 아예 선행 나서지 못하고 경합 피해 선입전으로 질주상의 변경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1번 게이트 선행은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선의 압박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시가 가고요.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주행이 고개가 낮아지고 또한 주행이 안정화된 이후에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번에 편성도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5경주는요.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할 12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1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마 1등급 중상위권 전력의 마필들 대거 출전한 장거리 1110m 레이스입니다. 뭐 직전에 특별 경주 출전했던 말 이번에 편성 한결 소홀해졌고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도 여러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제주 5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백동일 위원, 제주 5경주 예측되는 전개 양상하고 노림수 마필 또한 도전 마필 소개해 주시죠. 네, 전개 자체는 좀 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서 있는 1번 제1항초가 인코스로 이제 끝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의지를 보여준다면 선행이 가능하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5번 장타명성과 외곽에 있는 10번 한라웅과 선행권인데 한라웅은 앞말이다 보니까 외선에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구도는 5번 장타명성이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꾸준하게 대상 경주와 이제 특별 경주에서 활약을 해왔던 스피드형 마필인 만큼 선을 나서는 게 유리하겠죠. 장타면성의 선을 가고 이제 바로 붙어나갈 수 있는 안쪽에 있는 1번 대1 왕초 그리고 동부역을 나머지 선입권 그리고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은 이번 경주에서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최근에
배려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과 선입권에서 옥석을 가리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 2번마 동부여걸이 가장 찬스를 맞이해 보여요. 탄력 자체는 가장 여유가 좋은데 이제 상대가 지금까지 강했던 모습과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던 모습이 가장 아쉬웠었죠. 10월 20일 1110m만 하더라도 내측에서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할 만큼 좋은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왔던 전력이고 이후의 경주들은 뭐 불리했던 외곽에서 상대를 너무 강했고 직전의 경주는 외선 11번에서 발주가 늦어버렸어요. 거기다 후미권까지.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직선 탄력만으로 이제 순위권까지 올라붙일 만큼 충분히 강자와의 경험을 좀 살려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 좋아진 이번 동부역은 의지 면에서도 이번 경기 아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중심권의 마필 이번 동부역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5번만 장타 명성은 초반에 언급을 드렸다시피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도지사 챌리제부터 도지사 클래식, 뭐 연건 경주, 직전에 삼방굴사까지 선두권을 거의 뭐 장 못한 경주가 없었었죠.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장타 명성으로서도 최선의 말문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3개월 만에 파행 때문에 출전을 했었던 1번마 제1왕추가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랜만에 끝번을 해제하고 인코스에서 부여받고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만큼 기본 능력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고 있고 4번마 심우상이죠. 이제 12세 마필입니다. 정말 노장의 관록의 투옥을 보여주면서 뭐 10월달에 우승도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정말 아까웠었죠. 약간 매끄럽게 나오면서 이제 중위권 내측을 파고들었는데 걸음은 남았었어요. 이번에도 1110m 충분히 상대에 대한 부담은 없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싸움 심우상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될 2번마 동부여거를 좀 더 감겨드리면서 홀척간의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동부여걸 가장 빛나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네요. 직전에 삼방굴사 특별 경주에서는 강한 상대 구도 초반 중계도 좀 꼬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한결 약해진 편성호기 게이트도 안쪽이죠. 모든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이 동부여걸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경주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11번 철옹성이라는 말입니다. 기복은 있지만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가가부터 최근까지 기대는 악벽 때문에 타이밍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기대면서도 추임력을 발휘했습니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오히려 외곽 게이트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차분한 전개로 타이밍을 잡는다면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저로의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네, 외곽의 11번 철옹성 해볼 만한 편성 막판 한발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최성진 의원은 11번 철옹성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태상 노군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꾸준하게 주폭을 자기 주폭을 유지해서 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에는 이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고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교정이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특별경주 대상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강자와의 경험이 분명히 약이 될 수 있겠고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의외로 추입 타이밍만 제대로 잘 잡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3번 태상로군도 직전에 삼방굴사 특별경주 1등급 강편성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말인데 이번에 뭐 한결 해볼 만한 편성이다 강조해 주셨네요. 자, 아무래도 눈에 확 띄는 말은 2번 동부여걸이 되겠죠. 직전에 뭐 편성 특별경주였고 또한 게이트 외곽에다가 초반 전개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초반 후미 쳐져 불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이 막판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갔고 발주도 보완했어요. 이 편성에서는 가장 그래도 능력 우위로 보이네요. 2번 동부여걸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8번 삼다 황제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선행한 이 조건 따라가는 조건에서 1110m 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자, 이번 경주 5번 장타 명성의 선행인데 5번을 보내놓고 요 10번 한라 왕우와 함께 요 8번 이 삼다 황제가 2선에서 다시금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기에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8번 삼다 황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10번 한라 왕후가 역시 초반에 앞선 강한 대시 속에 선두 선입 작전으로 몇 차례 입상이 있는데 11월 2일 날 900m 거리에서는 적극적인 선임 레이스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는 당시 출발 이후에 테마필에 방해받고 초반 선두 장악에 실패, 전개가 꼬여버렸습니다만 이번 경주 뭐 5번 장타 명성
바로 보내놓고 외선에서 두 번째 자리 위치 선점도 가능하겠고 선이 끈끈한 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10번 한라왕후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주 오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게이트 여건도 좋죠. 상태감 상당히 올라온 2번 자 동부 여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도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세마 경주 북방구 2세마, 남방구 3세마. 자, 상당히 마방 신의 기대주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이미 직전에 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습니다. 또한 데뷔전 치료는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내마, 능력 시내마들 간의 한판 승부가 되는 서울 6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출전하고 그 다음에 입상 도전할 수 있는 후착마를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는 4번 피니스 울프입니다. 능력은 충분한 말인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분리가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후착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전개가 좀 불리해서 어쩔 수 없이 3착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 안쪽에 있는 3번 문화파이어 정도가 이번 경주 빠른 말인데 선행 나서면 옆에서 따라가거나 또 뒤에서 따라가도 되고 또는 직접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기본 능력 뛰어나고 전개까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충마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마리 정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우선 안쪽에 있는 3번 문학파이어는 이번 경주가 데뷔전인데 선행 가능한 말 중에서 가장 안쪽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주행 신사 때 약간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소극적인 추진에도 아주 손쉽게 선행을 나서는 순간 스피드를 보여줬고 여기에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나섰을 경우에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외곽에 있는 8번 청담진이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좋아서 직전 데뷔전에 추천을 드렸고 믿음에 부응해 준 말인데 이번 경주 선입이든 또 참고 추입을 하든 능력상 충분히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6번 엉크로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초반 스피드 다른 말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토니오 기수로의 교체 더욱더 빠른 초반 자리 잡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선에서 자리 잡고 버티기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4번 피닉스 울프를 중심으로 확실한 후착 압축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이번에도 좋은 결과 끌어내 주시길 저도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울프가 이번 경주 직전 솔직히 저는 3착도 놀라웠어요. 외선에서 자리 못 잡고 전개가 꼬일 걸로 판단을 했는데 3차까지의 모습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제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번 청담진이도 좋고 엉크러도 좋고 안쪽 3번 문학파에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마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결국 좀 질문을 드려야겠죠. 7번만 대군의 검입니다. 표정순 마주가 바깥쪽에 있는 대군의 꿈과 함께 두 마리가 동반 출격을 하고 있는데 대군의 꿈은 직전 32마 신차 능력 미달 처분이었던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대군의 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1200m에서 인코스였지만 흐름을 잘 따라가고 끈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요. 직전 1300m는 바깥쪽에서 선두권과 싸우면서 아예 무너져버리는 좀 최악의 아쉬움을 보여줬지만 1000m잖아요. 1000m 외선에서 대군의 검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이번 경기 가담 이후의 변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는데 7번 대군의 검은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7번 대군의 검은 만약에 이번 경주 또는 앞으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 데뷔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가 불량주로였다는 부분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로가 워낙 가벼웠고 거기에 비해서 경주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좀 치열하거나 빠르지 않았다라는 판단인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사실 주로 자체는 포화주로로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경합성 경주로 빠르게 경주가 진행되자 막판에 완전히 좀 무뎌지는 모습,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1000m 거리 줄어들었고 빠른 말들이 몇 마리 출전합니다.
결국엔 앞선에서 경합을 이겨낼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진 위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울프의 선전 뭐 기대하겠고 저는 뭐 3번 문화파이어에게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경주예요. 자, 3번 문화파이어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은 이 편성에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저는 3번 문화파이어는 이미 추천을 해주고 계시니까 대응점에 있는 말 11번 인천 스피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이 사실 데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은 선행 실패였다라고 보고요. 하바나 찰리는 못 이기죠. 하바나 찰리가 선행을 가겠다는데 못 잡죠. 이번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비록 외곽이라 하더라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말들은 많지만 내가 선행입니다. 나는 반드시 선행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다면 11번 인천 스피드의 기습 주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주에서 11번 인천 스피드가 선행이나 앞선에 가담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행을 꼭 나서려고 하지 않더라도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초반 스피드상 앞선에 더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저는 몇 마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1번 인천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출발할 때 조금씩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0월 달에도 출발 때랑 충돌했고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연말이랑 충돌하는 모습 뭔가 출발에서의 약간씩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교정됐을 때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편성을 잘 뜯어보니까 4번 피닉스 울프가 이번 편성에서는 정말 입상한 자리를 꿰차야 하는 그야말로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이 통안의 반마치 3착이 아쉬움 만회할 듯한데 도전권 중에 저희 위원들이 복병 전략까지 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약간 좀 하드코어 복병이 되겠는데 이 5번 더더비입니다. 이 발주가 이 주행심사 때는 선행을 나섰단 말인데요. 뭐 데뷔 전은 선두 외곽 따라가는 전개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는 늦바르했죠. 초반이 완전히 뒤쳐졌고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는데 11월 23일 날 주행 심사 시 발주는 썩 뭐 빠르게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막 정상적으로 나왔고 막판까지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이 5번 더더비 이런 말들이 이제 발주가 실전에서 잘 이루어지면은 사고 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최성균 의원 이 5번 더더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5번 더 더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사연이 있었던 말입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도 출발하자마자 안쪽으로 급하게 내측으로 사행하면서 출발이 완전히 늦어버렸고 가속이 붙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11월 23일 주행 심사 모습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당시보다는 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초반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빠릿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번 경주가 또 앞선 선의권에서 워낙 능력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출전하기 때문에 5번 더더비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좀 경합으로 무너질 수 있는 편성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착 아쉬움을 만회할 듯합니다. 4번 이 피닉스 울프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출중한 신마도 있고 직전에 좀 아쉬운 전략을 남긴 말 중에 뭐 전개가 유리해진 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4등급 상승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이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말 한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또한 데뷔전 치료는 기본기 좋은 신마도 있고요.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입상 도전 세력들이 다수가 존재하는 레이스 이 7경주가 되겠는데요. 서울 7경주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 제가 정리 드립니다. 1000m 최단 거리고요.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기본적으로 능력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어떤 마필을 앞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저는 이번 경주 찬스 맞이한 마필을 의지를 보일 마필, 이 마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바로 안쪽에 있는 2번 리치 마인이라는 전력입니다.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이에요. 1000m 외곽 11번, 12번 두 번의 게이트를 받고 단거리에서 외선에서 빠른 가담을 하면서 연속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이제 4등급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이제 늘어난 거리, 빨랐던 페이스, 아쉽게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표출하지 못하고 있죠. 서서히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속 스피드 모두 밀리지 않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도 외선에서 10번 게이트였지만 무리 없이 3선까지 중앙권에서 끈끈한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드디어 1000m로 내려왔습니다. 안쪽 2번 게이트예요. 리치만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선행권도 장악해낼 수 있고요. 설령 선행을 장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번 경주는 최적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3등급 상위근 3등급의 해성여왕을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앞설 지금의 모습이라면 상태 의지, 전개까지 좋은 이번 리치마이는 이번 경주 반드시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로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오바마 이글스 그리프티 그리고 이글스 그리프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7번 문학 아리아리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6번 와일드 파이트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이글스 그리프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평골절이 났던 것 이외에는 다 좋았어요. 1700m 직전에 5월달에 우승하고 나서 평골절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재검 당시 모습은 외선에서 그냥 놔줍니다. 몰지도 않아요. 그냥 놔주기만 하는데 말이 알아서 뛸 정도로 스피드감 중속 통과하는 데까지 채취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훈련도 나쁘지 않은 이 5번마 이글스 그립부터 복귀 전이라도 바로 노릴 찬스가 충분해 보이고요. 7번마 문학 아리아리 데뷔 이전부터 관심을 받았던 전력인데 좀 변화를 못 보여서 취향 다녀오고 나서부터 좀 스피드감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10월달 선행 가서 아쉬웠었고 직전은 선행에 실패했던 모습 아쉽게 3위였었지만 초반부터 종반까지 2선을 유지해주면서 꾸준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가벼웠던 모습 7번 문학 아리아리 유승환 기수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겠죠. 6번마 와일드 파이트란 마필은 반드시 체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전력치고는 주폭에 상당히 여유가 많아요. 초반에 발주도 늦고 진로도 막히고 후미권 전개를 펼쳤었는데 굉장히 빠른 초중속을 바탕으로 선입권에 바로 가담을 시킵니다. 직선 구간 자체에서도 상당히 가볍고 최선 아닌 말머리를 보여주면서도 병합시 훈련 성과도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신의 전력 6번 와일드 파이트도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여타의 인기 마필도 좋지만 안쪽에서 전개 그리고 상태 모든 조건 거리까지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번 리치마이는 반드시 이번 경주에서 챙겨주시는 마필로 강조드리면서 실경주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학 아리아리는 백동희 의원이 참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직전에도 방송 추천 경주에서 내려놓으셨었어요. 후순위로.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말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번에 직전은 1번 게이트여서 선행을 못 갔다고 봅니다. 기수 자체가 원체 겁이 많아서 오히려 갇히는 게 불리했다라고 보고 7번이면 여기서는 선행 못 가면 정말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7번 문학 아리아리 힘찬 모습 저 역시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기에 선행 상대만 한번 여쭤볼게요. 11번 IBS 퀸. 직전에 1300m로 거리를 늘렸고 승급전이었습니다. 외곽 11번에서 대차게 선행은 나갔어요. 그렇지. 까지는 좋았는데 직선 늘어난 거리를 전혀 적응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거리를 줄여서 내려와 있는 말. 11번 IBS 퀸 외곽이어도 선행은 나갈 겁니다. 버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직전의 경주에도 개인적으로 11번 IBS 퀸을 아예 이제 배제했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안쪽에는 1번 블루마스터라든가 러블레이투가 자리를 쉽게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었는데 선행을 나갔었는데 블루마스터도 이제 자리를 주지 않아야 되니까 두 마필이 경합을 하죠. 자리 못 잡자 IBS 퀸 바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구도도 분명히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할 텐데 줄어든 거리만큼 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직전의 불안감은 아직도 머릿속에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5번째 마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당일 주로 상태나 마필의 상태를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11번 IBS ኪ는 아직도 좀 불안감이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백돌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이번 리치마인 역시나 저도 이번 경주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여준 모습상 초반 스피드 선행 가능성 높은 7번 문학 아리아리를 중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5번 이글스 그리프터 같은 경우도 평골절 여파가 있긴 하지만 공백도 있지만
굉장히 훈련 모습상 오히려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바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11번 IBS 퀸 역시 아까 백동 위원 집중 분석 경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도 김정 위원과 이 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줄어든 1000m고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좋은 말인 만큼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앞선에서 버텨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1번 IBS 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단거리 직전 대비 거리 변화를 또 인해서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말들이 상당수 있어요. 직전에 1700m 뛰었던 5번 이글스 그리프터, 그리고 직전 1300m 거리 무리한 선행이었나요? 막판에 완전히 무너진 요 11번 IBS 퀸이 거리를 내렸고, 거기에다가 11번 IBS 퀸은 자 초반부터 강공 선행 작전까지 이 가능한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리 내려 출전하는 부분이 의미심장합니다. 11번 IBS 퀸이 되겠죠. 7번 문학 아리아리, 최근에 연달아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우리 게이트 외곽이 나와 보여요. 초반 자리 잡기에도 그렇고. 5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1700m 입상 이후에 평골절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오랜 공백이 있는데, 지난 11월 30일 날 주행 심사 시 병력 여파 벗어난 듯 경쾌한 걸음으로 주행 심사를 치루었고요. 이번에 복귀 전은 최단거리 출전. 자, 요 5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되겠습니다. 신발 6번 와일드 파이트, 뭐 계란은 큰 고리 제거 승인 장구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고, 초반 능력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중속이 좋고 막판의 직선에서의 걸음이 매우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초반 순간 스피드만 보강이 된다라면은 뭐 이번에 충분히 데뷔 전부터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6번 와일드 파이트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서울 7경주는요 코스 안쪽 들어왔고 단거리 전개를 자유롭게 선두권에서 펼쳐낼 2번 리치마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이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8경주 편성을 보면요, 이번에 자력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들이 정말 상당수가 있습니다. 능력마들 간의 한판 대결이고 접전 레이스인데요. 눈에 띄는 마필 바로 1번 이 우라칸이 되겠습니다. 저 과거 기대는 악벽이 있었고 7월달에 개인 대형 병력으로 다소 다리가 좋지 않은 가운데 약간의 공백도 있었죠. 직전에 병력 약파 벗어난 듯 아주 좋은 경주 운영으로 현등급에서 13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11번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해내고 종반까지 압도적인 근성을 보였죠. 직전 경주가 11월 24일 당일날 아침에 눈이 왔고 바로 녹아서 상당히 주로가 가벼웠습니다. 여튼 그 당시 이스카라가 이끈 하이페이스를 선도회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응수하면서 막판에 우승,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죠. 이제는 다리 상태감도 아주 좋아졌고 게이트 안쪽 들어와 초반 전개를 좀 더 내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1번 우라칸, 다시금 연투대지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9번 룰 오브 썸이 직전에 우라칸과 함께 뛰었죠. 3착을 했는데 직전 당시는 출발 후 100m 지점에서 타마필에게 진로 방해를 당했습니다. 다소 간주 후미를 쳐줬고, 하지만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출발 이후 방해받아 초반 전개가 뒤처지는 꼬인 상황에서도 막판 근성을 발휘했던 9번 룰 오브 썸. 기본적으로 초반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요. 자, 이번에 직전 3척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9번 룰 오브 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번 장산 제국이 휴양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자, 8월 19일 날 이 1200m 거리 우승 이후 승급점 직전 경주는 당시 1번 게이트가 독이 됐습니다. 모래 맞고 초반 전개가 점차 처졌고 막판에 직선에서 최선 역습을 가했습니다만 늦었죠. 오히려 이런 말들은 외곽 게이트가 좋아요. 모래 덜 맞고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고, 뭐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크게 하지 없는 모습 가운데 10번 장산제국의 선전기대치 강조드려 보겠고요.
여기에 8번 가라가라가가 최근에 꾸준하게 단거리에서는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이 끈끈한 전력 혹은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여건을 펼쳐나가면서 최근에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없는 가운데 8번 가라가라가 적정거리 출전 전개 이점을 다시금 살려볼 수 있는 말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이제 다리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더욱 유리해진 경주 여건이죠. 1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 당일 중급 남방 다수의 마필들이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1번 우라칸을 제대로 지목해 주셨고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간 것이 저 역시도 옳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라칸은 직전에 우승 이전에 4번의 입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1000m예요. 직전 늘어난 거리 1300m 첫 입상입니다. 첫 입상을 우승으로 거뒀고 당시 선행을 갔던 이스크라가 압박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경주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겠죠. 자, 9차권에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마필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평가하는 전력 질문 드려볼게요. 6번 비욘드 오버입니다. 데뷔 초부터도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늦발 이후에도 가담시키는 중속감도 보여줬었고 과천시장된 참고도 가능성, 직전 경주는 1000m 최단거리 외곽이다 보니까 안쪽 다습주로 빨랐던 거의 이제 젖어있는 주로 해서 자리를 못 잡고 고전했잖아요. 1300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이번 경주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 중간권 선입이라면 비욘드 오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충분히 발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이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소개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잘 뛰던 말이죠. 과천시장비도 출전을 했었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입상한 전력도 있습니다. 직전에 상당히 그야말로 실망이 컸던 마필인데 당시 불량주로 컨디션에 선두회가 이제 불리한 전개를 펼쳤고 자리를 못 잡자 완전히 졸전이었습니다. 자, 이 편성에서 아예 과거의 이제 입상 시기 전개처럼 초반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그러한 장악해내는 그 적극성을 띄워준다라면은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고 도전 가능성 또한 가치가 있다. 저도 이제 5번째로 내려놨지만 이 복병자적으로는 6번 비욘드 오버의 평가 가치는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개인적으로 안쪽에 있는 3번 남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줄어든 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1700m는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10월 28일 경주 매니블레드가 뛰는 경주 잘 뛰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경주 내용이 매우 좋았습니다.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끝까지 추임력을 발휘해냈고 9월 2일 경주 같은 경우도 1300m에서 입상과 큰 차이 없는 그런 경주력 보여줬습니다. 다시 거리 줄었고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또 앞선에서 경합까지 해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편성 만난 만큼 도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3번 남선의 가능성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꾸준하게 힘으로 뛰어준 유형의 말이고 과거 이제 단거리에서도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최근에 부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거리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 달리면 맞상대가 좀 강해 보이네요. 선두 선입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경주로 저는 예측하기 있기 때문에 3번 남선은 차후에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민병철 위원의 이 방송 추천 마번을 보고 나니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직전에도 우라칸 강조해 주셨던 분이 다시 한번 우라칸을 잡고 나와 주시니 저 역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믿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선행이 빠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두권이 빠르다. 그 빠른 선두권 분명히 이 말 때문에 더 빨라질 텐데요. 7번 포에버 위너죠. 지금까지는 컨디션 난조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 케이스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처럼 컨디션 회복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탄력 붙기 시작했고 다시 몸놀림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지금 이동하기 스로의 안전교체 역시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요. 7번 포에버 위너의 선행 강공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 이제 선행을 나서서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경험 그리고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졸전은 편하게 선두권을 장악해야 되지 못하고 연달아 졸전이었습니다. 물론 단소종을 달아서 아주 빠르게 또한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편성 조건이라면은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게이트 안쪽 들어온 일본 우라칸이 쉽사리 선두 자리를 아주 편하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본 우라칸이 아예 여기서도 이제 우승을 하려면은 앞에 나서서 경합 없이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7번 포에버 위너보다는 일본 우라칸의 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리하여 7번 이 포에버 위너가 이 선행을 쉽사리 받아낼 수 없는 조건이라 평가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사실 우라칸이라는 말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특징은 옆에 말이 붙어 있을 때 더 뛰어요. 혼자서 단독 선행을 나가면 오히려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쩌면 7번 포에버 위너가 페이스메이커로 등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반 입상 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을 할 수 있겠고 물론 김지영 위원의 그 전개 예측대로 앞선에서 두 마리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두권에서 경합을 이겨내고 혹은 선행을 나서던 뭐 따라가서 입상을 하던 1번 우라칸이 입상한 자리를 지켜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2, 3선에서 자리 잡고 전개 응수할 수 있는 말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 7번 포에버 위너는 좀 더 좀 편하게 선행을 받아내고 압박 없는 선행 조건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이제는 걸음이 확연하게 올라왔고요. 경력력법 벗어난 말이죠. 1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1700m로 펼쳐집니다. 뭐 이미 검증받은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재도전 무대에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잘 뛰었던 말들에게 일단은 관심은 가겠습니다만 악재로 인해 최근에 컨디션 난조로 최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에게도 충분히 입상 찬스가 도래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이 구경주가 되겠는데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구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역시나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레이스죠. 기본적으로 현대급에서 조금씩 기본은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개 영향을 받고 아직은 여력감이 크지 않아서 뭐 상대를 잘 만나야 되는 전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번 편성 자체는 모든 조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마필이 출전하고 있어서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 오늘의 경주로 판단합니다. 바로 소개드릴 전력은 안쪽에 있는 1번 럭키루키죠. 단거리 자체에서 강한 주폭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전력인데 한동안 발주 자체가 좀 되질 않아서 고생도 많이 했던 전력이에요. 뭐 1조에서 시작을 했다가 34조로 이적을 했었고 34조의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뭐 25조 갔다가 다시 34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활약하고 있는데요. 직전의 경주 상당히 좀 아쉬웠었죠. 1700 첫 도전 3위권 3위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너무나도 전개가 꼬였기 때문이에요. 발주를 받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었고요. 그 충돌의 피해 때문에 혼자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약간의 갇힌 전개가 돼버렸었고 직선 구간에서 탄력은 나오는데 초반에 그 약간의 그 방해 여파 때문에 벌어진 격차 때문에 아쉬웠던 3위였어요. 정말 기승했었던 임기현 기수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인코스입니다. 인코스에서 빠른 마필도 많지 않아요. 여차저차하면 일반 럭키루키가 레이스 장악도 가능하겠죠. 흐름에 따라서는 장악도 가능한 이번엔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럭키루키는 모든 조건에서 이번 경주 입상할 상대와 전개를 분명히 만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후작 도전권에서는 바깥쪽에 있는 8번마 88 빅토리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5번마 탐라킹 11번마 KM 블루를 우선 관심을 가져야겠죠. 88 빅토리는 의외로 장거리를 만나서 꾸준하게 뛰어주는데 결정력의 한계를 보입니다. 직전의 경주 정말 마방에서 세심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경주였는데 초반에 밀리고 나서도 잘 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아쉬웠던 또 2위였었죠. 결국에는 우승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번에도 열심히 타줄 수 있는 88 빅토리 상태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연투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외곽에는 11번호 KM 블루는 흐름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직전 역시 힘든 전개 속에서도 탄력을 이어나갔던 마필 자체 기본 근성이 좋은 마필인 만큼 KM 블루의 선전도 가치가 충분하겠죠. 5번마 탐라킹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마필인데 직전에 상태 변화가 와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만 아쉽게 초반의 전개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좀 지켜내지 못했던 이번의 경주에선 1번 럭키루키보다는 보여준 순발력만 따져본다면 탐라킹이 충분히 레이스 장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태 좋아지고 있는 5번마 탐라킹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변화 왔던 그리고 전개 좋아지고 거리 적응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일반 럭키 루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세도 안에서도 압축 가져가야 합니다. 그 외에 복병권의 마필도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 후 자신 있는 승리 약속드릴 구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선행마 판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5번 탐라킹 빠르죠. 직전 그 외곽 완전히 분리했던 주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곽 8번 이후에서 유일하게 몇도 안 되는 2마리 정도 버텼을 거예요. 3위 안에 버틴 마리, 입상한 마리도 그나마 하나밖에 없고 탐라킹이 그중에 한두였기 때문에 이 마리 순발력 인정합니다만 이 마리 순발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9번 썸씽 미스터리가 선행을 안 가고 그냥 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9번 썸씽 미스터리가 선행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혹시 추천해 주실 생각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딱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줄 알고 9번 썸씽 미스터리는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썸씽 미스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순발력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직전 경주는 줄량주로 가벼웠던 다습주로 굉장히 좀 가벼웠던 주로 인코스 선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능력을 이어받았다고 평가를 하고요. 바깥쪽 지금 밀려있는 구도에서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설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썸씽 미스터리나 마필이 그 이전의 경주들에서도 확실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와 나서지 못했을 차이가 워낙에 좀 컸던 전력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 9번 썸씽 미스터리 선행 가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이 심한 이번 연투 가능성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께서 강조해 주신 말이 안쪽에 있는 1번 럭키 루키인데 저 역시 전개상 워낙 이번 경주 유리한 편성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단거리였지만 선행마 놓고 최적 선입전개로 따라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강조드리고 싶고 5번 탐라킹의 살아난 모습 저 역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말은 안토니오가 이번에 기승하는 7번 나름의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직전 경주에서 분명히 좋은 컨디션 훈련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주 끝나고 오른쪽 뒷다리에 저름이 확인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 컨디션 회복하는 모습 그 다음에 훈련 모습을 통해서 병력 여파 벗어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선입전개 후에 강편성이든 약편성이든 자신의 어떤 꾸준한 선입력을 보여준 말이고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라면 선입권에서 자리만 잡아줄 경우에 컨디션 회복된 모습으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7번 나름의 영혼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7번만 나름의 영혼이란 마필 자체는 딱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이제 지쳤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지쳐버렸어요. 나름의 영혼이란 마필이 정말 1700 기록, 경마는 기록이 전부가 아니긴 합니다만 1700 기록만 따져본다면 굉장히 우수해요. 과거부터. 그런데 최근의 모습 자체 공백 이후에도 저는 이제 8월 달도 잘 뗐다라고 봤고 직전도 상대 편성이나 전기는 상당히 좋은 편성을 판단을 했는데도 너무나도 좀 변화가 좀 적었었죠.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적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 이후에 3개월 만에 출전이에요. 부종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스포도 제대로 놔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가 좋아지는 와중에도 입상을 못했던 나름의 영혼이 쉬다 나온 지금의 경주에서 저는 이번 경주가 검증의 무대로 보지 입상의 지금 찬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1700m 보여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말들 일단은 우선순위 높게 평가하셨는데요. 1번 럭키 루키, 11번 KM블루, 8번 88 빅토리. 그렇죠. 이 편성에서는 모두 자력 입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11번 KM블루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인데 백두일련은 11번 KM블루보다는 1번 이 럭키 루키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자, 4번 샤르니 힐링이 있습니다. 2등급에서 오랜 보진 끝에 3등급을 강급이 됐고요. 직전 1800m 거리 금비랑 KM블루 이어 3착을 했습니다. 종가 뒷심을 충분히 발휘했었죠. 강급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3착이었고 자, 그렇다면 4번 샤르니 힐링도 요 편성에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편성 후기 만난 요 4번 샤르니 힐링 백동일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픈데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4번 사르니 힐링은 저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마필이에요.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 금비랑과 KM블루가 이제 출전했던 두 마필이 입상했던 경주였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마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편성에서는 이 두 마리가 입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던 경주였는데 마지막에 사르니 힐링이 날라오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KM블루가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자체를 판단해 봤을 때도 사르니 힐링이 추입의 타이밍을 못 잡았던 모습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스타 복병의 가치 충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자, 이번에 1700m 재도전에서는 경주 여건과 코스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번 이 럭키루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다수의 마필들이 자리 입상 가능한 가운데 정기 이점에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한 마필 3박자가 고루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날 유일한 1등급 레이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말들이 상당수가 출전하죠. 대성경주급 마필들이 다수 출전합니다. 최근에 뭐 일반 편성 1등급 무대에서도 좋은 전력을 보인 마필도 있고 대성경주 출전 이후 이번에 일반 편성에 나오는 마필 결국은 부여된 부담 중량이 높으냐 부담 중량 여부에 따라서 이번에 또 의지까지 이제 가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1등급 경주 10경주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서울 10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눈에 띄는 말이 단연 안쪽에 있는 1번 천지스톰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를 들여다보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강편성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대통령배 같은 경우는 또 하필이면 게이트가 너무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매우 불리했다라는 판단이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모래를 맞으면서도 선입권에서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상 너무나 전개가 유리한 1번 천지스톰. 뭐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이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최적 선입 전개, 선행마 바로 뒤에 인코스 최적 전개는 1번 천지스톰의 차지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능력상 전개상 가장 유리한 1번 천지스톰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4번 마이티싱입니다. 훈련 상태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직전에 서두르면서 막판에 무뎌지는 좀 아쉬운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근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입상을 지켜냈습니다. 차분한 전개 후에 이번 경주는 직전처럼 서두르지 않는 본래의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추임력, 뒷심발이까지도 가능한 말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있는 3번 위너골드도 최근의 상승세가 무서운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선추입이 매우 자유로운 모습, 선행, 선입, 추임 모두 자유로운 모습인데 직전 경주도 사실 초반 스피드가 뒤진 것이 아니라 출발 시에 의도적으로 당기면서 아예 추입 작전을 시도를 했고 결국에는 차분한 주행으로 따라간 후에 추입에 성공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선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봐서 선추입 전개로 직선에서 매우 좋은 추입력 발휘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신조대업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선행을 성공했을 경우에 일반 경주에서만큼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서 1번 천지스톰만이 5번 신조대업의 선행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뭐 1번 천지스톰도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는 지금의 주행 습성이라면 5번 신조대업이 선행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서 자기 페이스로만 경주를 이끌 수 있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최적 전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번 천지스톰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인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동상이몽이랄까요? 이제 같이 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네요. 위너골드라는 마필 역시 설명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직전도 그 정도로 참고 탔는데 왜 저렇게 탈까? 그냥 따라가도 될 텐데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타도 저만큼이 나오는구나. 근데 이번에 경주가 상대 레이팅이 높은 마필들 많이 출전을 해서 또 50일이에요. 위너골드가 여기서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경주도 기본 스피드감에서 중속 탄력에서 아직 한계 없는 위너골드는 다시 한번 연통해서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1번 천지스톰 좀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직전에 대통령배나 코리아컵, 부산광역시장배는 선행을 갈 수도 없었고 가도 안 됐잖아요. 이 마필 천지스톰 같은 경우에 선행 갔을 때 더 잘 뜹니다. 인코스인데 지금 김정수 기수가 이제 무거운 부중에서 오히려 선행하는 게 낫다라고 평가해서 저는 선행 강공을 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4번만 마이티싱의 기본 능력 자체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2번 샴러커는 지금 이제 외곽에 있는 12번 실버울프가 출전하게 되면서 상대 레이팅이 낮아졌어요. 이제 55입니다.
파인기 벗어났는데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을 55면 샴로코 자체는 이번 경기에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이마필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이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보편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좀 판단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이 저는 8번 청담재앙이라는 마필인데요. 물론 이제 1등급으로의 이제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걸음이 터져가는 시점 같아요. 좀 서령을 갔어야 좀 잘 떴던 마필이 이제는 앞에 말이 있으면 그 마필을 지기 싫어서 더 뜁니다. 거리가 늘긴 했어도 청담재앙 같은 경우도 보여줄 걸음이나 상태감으로 봤을 땐 이번 경기 최대 무시 못할 복병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필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네, 8번 청담재앙이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히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가 첫 1등급 승급전이고 또 늘어난 거리의 도전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8번 청담재앙이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지금의 어떤 모습,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이번 경주 상대하는 1등급의 잔뼈가 굵은 말들, 이 말들을 상대로 중장거리 도전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동소이한데 정말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달라서 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니 백동일 위원은 샴로커를 좋게 평가를 하셨으면서 왜 네 번째로 내려놓으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샴로커가 가장 편성의 이점을 보고 있는 말이다라는 부분 먼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경이 58이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무거운 만큼 이겨내지 못했었을 뿐 샴로커가요. 이 잔뼈가 정말 얼마나 굵은 말인데 이 편성에서 55kg 달아주면 날개를 단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 기수와 직전에도 입상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호흡 기대해 보겠는데 이번 샴로커는 왜 추천 안 하십니까? 네, 이번 경주에서 앞선이 만약에 크게 좀 싸워주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제가 판단할 때 이번 샴로커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경주 백동희 의원은 1번 천지수톰의 선행 가능성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저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지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5번 신조대엽이 강하게 선행을 밀고 나갈 경우에 1번 천지수톰이 선입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렇게 되면 5번 신조대엽이 선행을 나설 경우엔 경합이 없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 에서 앞선이 모조리 무너지고 추임마들이 동반 입상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선 선입권에서 버틸 수 있는 말들과 함께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말은 아무래도 이번 샴로커보다 같은 여건에서 직전에 띄워줬던 3번 위너골드를 좀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번 샴로커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짧게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왜 없습니까? 1번 천지스톰 저도 마지막에 잡기는 했는데 그 이유는 선행 강공치곤 부담 중량이 높아서였고요. 11번 투어로즈 대놓고 선행마고요. 10번 미소왕자 직직전 경주 이역기사 호흡 맞추면서 선행 1순환 경험 있습니다. 3위 차지했었고요. 8번 청담재앙 최근 들어서 전력을 바꿨을 뿐이지 본디 선행 나갔었던 말이고요. 9번 흥령 최근에 2번 연속 선행마였습니다. 선행 경합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선행마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선행 경합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 투어로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행을 노리는 말이긴 한데 이 말이 지금의 앞선을 형성할 수 있는 천지스톰과 신조대엽의 경합 그 다음에 앞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를 가진 말이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9번 흥령도 사실 반드시 선행을 고집해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편성에서 1번 천지스톰과 5번 신조대엽과 싸우길 원치 않는다는 판단이고 마찬가지로 8번 청담재앙도 이번에 늘어난 1등급 승급전에서 지금까지 선입으로 잘 뛰던 말이 갑자기 강공 선행을 다른 말들과 싸우면서까지 펼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행 경합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주 치열하게 우리 위원들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1등급 경주는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야말로 말 이름만 들어도 귀에 쏙쏙 꽂히는 기라성 같은 말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대성 경주에서도 입상한 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1번 천지스톰은 올 시즌 부산광역시장배 2차. 12번 실버울프야 안말 최강자로서 직전에는 이 국제신문배 대성경주 입산, 4번 마이티싱은 지난 7월달에 오너스컵 입상. 이렇게 이제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마필들은요 경주 여건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핸디캡 부중이 얼마만큼 이번에 유리한가? 그렇죠. 가장 유리한 거는 이번 이 샴로커가 되겠어요.
자, 공백 이후에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며 당시 입상을 했는데 기본 마필 사이즈에 있어서는 2번 샴로코가 정상급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직전 대비 3kg나 감량을 받았습니다. 12번 실버울프가 가장 높은 레이팅이기 때문에 여건이 가장 좋죠. 저도 2번 샴로커가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또한 지난주에 과천을 평정했던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죠. 기수도 믿음직합니다. 2번 샴로커를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천지스톰은 직전에 대통령의 참패,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외곽에 몰려있는 선행마를 보내놓고 따라가도 1800m는 충분해 보이고요. 여기 12번 실버울프가 있어요. 이 부중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해 2월달에 3월달에 58회 부중을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 단거리였습니다만 직전에 국제신문배 대상경주 부산원정 입상 이후에 이번에 출전하는데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충분히 극복을 해낼 수 있는 한계 부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말 최강자의 위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성진 위원님 12번 실버울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12번 실버울프는 사실 저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아주 고마운 말입니다. 제가 추천을 강하게 드렸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동안 좀 말씀을 안 드렸을 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마움을 안겨줬던 말인데 저는 이 말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상 단거리에서 스피드를 뽐낼 수 있는 편성에서 잘 뛰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앞말이지만 단거리에서만큼은 충분히 순말들과도 대등한 모습 보여주지만 다만 1800m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상 1등급 강자들과의 대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직전 경주 강편성에서 잘 뛰긴 했지만 여전히 중장거리의 벽, 순말들과의 1등급 중장거리의 벽은 다시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어찌 보면 토요일 하이라이트 경주죠. 1등급 경주 10경주는요. 안쪽에 1번 천지스톰, 그리고 이 경주 여건 좋은 2번 샴로커, 3번 위너골드, 일단 3도의 마필, 안쪽에 1번, 2번, 3번 강주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세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선행마는 죄다 모아놨습니다. 하이페이스죠. 그중에 선행마 갑 1번 해우가 출전하는데요. 과연 최근에 선행 조건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말 이번에 과연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하고 따라가도 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는지 자, 정말 박진감 넘치는 마지막 11경주는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의 마지막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선행마란 선행마들은 다들 모여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중에서 1번 해우의 선행을 지목을 해 주셨는데요. 1번 해우 좋죠. 저 이 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행 성공 시에는 이만큼 매력적인 거를 보여주는 말도 상당히 드뭅니다. 거리하고 상관없고요. 문제는 부담 중량일 것 같아요. 56.5 거의 한계 부중을 경험을 해봐야 하는 해후 입장에서 본연의 스퍼트, 본연의 그 순발력을 과연 이번에 내보낼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가운데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9번 울트라 펀치의 선행 강공을 우선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펀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 경주가 외산마 대상 경주죠. 농협 중앙회장배 경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선두권 가세, 선행을 시도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그 많은 선행말들 중에서 인코스였기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이 말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탁월했던 모습. 이번에는 1200m 다시 한번 제탈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9번 울트라 펀치의 선행 인정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1번 해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7번 원이나 빌리언 승급전이죠. 이 말이 걸음의 변화가 딱 나타나기 시작했던 직전 경주 때부터 직전이죠 사실은 3위 차지했을 때부터 이 말의 걸음 변화는 뚜렷했던 모습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여유가 많았었던 완성도 높은 걸음까지 선보인 바 있습니다. 승급전이라고 해서 발빠른 말들이 많다고 해서 원이나 빌리언이 순발력이 밀리거나 빠르지 않은 말이 절대 아니라는 부분 스프린터로서 다시 한번
재차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전력으로 7번 원이너 빌리언 말씀드리면서 이번 나의 비치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선행 강공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지금도 출전하고 있죠. 6번 황홀한 질주. 당시 8번이었던 황홀한 질주라는 말에게 방해를 받았죠. 황홀한 질주 박으론 기수는 기승전지 먹었습니다. 출발 직후 진로 변경으로. 이에 이번 나의 비치어의 기본 순발력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우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께서 언급해주신 이 울트라 펀치의 잠재력 저 역시 높이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1번 해오가 그래도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싶은 가능성 때문에 1번 해오를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 9번 울트라 펀치도 역시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는 복병으로는 훈련 상태가 매우 지금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말이 한 말이 있는데 3번 일진화랑입니다. 비록 나이는 좀 있는 말인데 컨디션 올라온 만큼 충분히 복병으로서 역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8번 문학쓰나미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도 역시나 울트라펀치처럼 직전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긴 한데 어쨌든 편성을 생각하면 잘 뛰었다라고 판단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타 언급하셨던 앞선에서 전개하는 말들과 다르게 비록 10월 달에서는 앞선에 나서서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뛰는 직전 경주만 봐도 충분히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른 선행만 몇 마리가 경험을 해줄 경우에 굉장히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8번 문학쓰나미의 선취 역전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문학쓰나미가 직전 경주에는 따라뛰면서 좋은 기록, 라스트 펄롱 타임도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원체 가벼웠던 주로였음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말이 좀 더 자기의 능력을, 고유의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선행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2, 3선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이번 편성은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김지영 의원님의 분석 그리고 과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좀 더 이제 편성에 대한 그 관심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1번의 해우가 박병현 기수도 정말 찰떡궁합이죠. 선에 가야 되는 마필인데 선에 안 갈 이유도 없어서 인코스 1200이면 좀 무거워도 낫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고요. 원이너 빌리언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번 나이 비치어도 최근에 좀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6번만 황홀한 질주 한번 여쭤볼게요. 황홀한 질주란 마필 자체가 기복을 보였던 주된 원인 자체는 기대 압벽이었죠. 워낙에 기대는 게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스피드는 좋은데 운영을 좀 실패했던 모습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굳이 선행 조건이 아니더라도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무리한 선행으로 그래도 입상을 거뒀던 모습이지만 이번 경기 선행을 못 간다 할지라도 빠른 페이스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6번 황홀한 질주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6번 황홀한 질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6번 황홀한 질주는 상당히 늦게 걸음이 튀지 않았나. 물론 어렸을 때는 악벽. 그러니까 자기의 성깔대로 뛰려고 하는 그 어린 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이 교정이 되면서 이제 원숭미가 더해진 4살짜리 안말이죠. 6번 황홀한 질주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기쁨을 줬던 말이라서 저도 애착은 갑니다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분명히 노매너 게임이었던 건 맞습니다. 아쉽지만 저 박으론 기수 되게 좋아해요. 네, 아쉽지만 기승전결을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 선행을 나가서 버틴다 해도 그것을 추천드리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내적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라 현장 당일 상태감은 한번 꼭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적 갈등의 외적인 표현. 6번 이 황홀한 질주 그 선행은요. 그 마지막 선택권자인 기수의 의지예요. 특히나 이제 박으론 기수의 이제 기승술을 보면요, 의지 강한 마필 선행 나서는 말 타면은 정말 다 비켜 하고 이제 선행 나서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1번 해우가 있잖아요. 보여준 순발력으로는 1번 해우가 여기서도 뭐 코스 이점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8번 문학쓰나미와 9번 이 울트라 펀치는 직전에 2세 대상 경주 농협 대상 경주 출전해서 졸전을 펼쳤던 말인데 이번에 일반 편성이고 8번 문학쓰나미와 이 9번 울트라 펀치 공이 선행 아닌 조건, 선두 외가 따라간 조건에서도 이 검증을 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이 9번 울트라 펀치와 8번 문학쓰나미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 7번 원이너 빌리언은 직전에 1300거리 선이 끈끈한 근성을 보이며 매지컬 초이스가 이끄는 페이스를 이겨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 3.5km 대폭 감량할 때까지 경주 여건이 좋아 보이네요. 7번 원이너 빌리언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태 마필들 저희 위원들이 다 소개해 주셨고요. 이 서울 라스트 마지막 10일 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경주 여건과 또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8번 문학 쓰나미, 9번 울트라 펀치. 여기 1번 게이트 단독 선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1번 해우. 일단 9번 이 울트라 펀치와 1번 해우를 강조 드려 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폭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이 겨울 날씨치고는 상당히 포근한 그리고 주말이 예견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주말은 추웠는데 이번 주는 따뜻한 날씨가 예견이 됩니다. 경마를 즐기시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 과천 경마, 서울 경마도 올 시즌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일단 다승왕 경쟁에서는 안토니오 기수가 거의 확정적으로 다승 1위 등극할 듯하고요. 최다승 마방 부분에 있어서는 50조 박재우 마방 그리고 18조 박대응 마방 두 마방 간의 박빙의 승부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박재우 마방과 박대흥 마방 18조 50조가 1승 차이인데요. 이번 주에 과연 올 시즌 최다승 마방 18조인지 50조인지 결판이 나겠습니다. 그 부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 시즌 마지막 그 서울 경마죠. 일요 경마,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